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삼겹살 데이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불판이 달궈지고 있을 거예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기름이 튀고 상추에 마늘 올려서 한 입에 쏙. 그런데 잠깐 이날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3이 두 번이라서요? 맞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날의 탄생 배경을 파고들면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마케팅 전략, 일본 수출,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이 바뀌는 과정까지. 오늘은 삼겹살 한 점 구우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삼겹살이 처음부터 한국인의 국민 고기였을 것 같죠? 아니에요. 19만 7,080년대 한국에서 돼지고기 하면 뭘 먹었냐면 등심이었어요. 안심이었어요. 기름기 적고 담백한 부위들이 인기였습니다. 삼겹살요? 지방이 너무 많다고 선호도가 낮았어요. 한마디로 지금은 제일 비싼 부위인 삼겹살이 그 시절엔 찬밥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이게 뒤집혔을까요? 1990년대 후반으로 가봅시다. 이때 한국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취향이 한국이랑 비슷해요. 기름기 적은 등심, 안심을 좋아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부위는 일본으로 쭉쭉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삼겹살은 국내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공급은 많은데 소비가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때 축산업계와 유통업계가 머리를 모읍니다. 이 남는 삼겹살 어떻게 팔지?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3월 3일. 세겹살의 3 그리고 3이 또 하나. 기억하기도 쉽고 말장난하기도 좋은 날이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대형마트와 정육업계가 이날을 삼겹살 데이로 정하고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략 솔직히 얼마나 단순해요. 숫자 하나로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혔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왜냐면 한국인들한테 삼겹살은 그냥 고기가 아니거든요. 불판 위에서 친구들이랑 둘러앉아 소주 한잔 하면서 먹는 그 문화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이유가 붙어버린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있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다 숫자나 기념일을 활용한 마케팅인데 지금은 완전히 문화가 됐잖아요. 삼겹살 데이도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 잔여 부위 소비 전략이라는 설명이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 삼겹살이 인기를 얻은 건 외식 프랜차이즈의 성장, 소득 수준 향상, 직화구이 문화의 확산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맞아요.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엔 세상이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한때 남아돌던 삼겹살이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고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진짜 웃긴 반전이 나와요. 처음엔 공급이 남아서 소비를 촉진하려고 날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삼겹살이 돼지고기 부위 중에 가장 비싼 축에 들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나오는 삼겹살 양은 정해져 있어요. 전체 돼지 무게의 약 1015% 정도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앞다리살이나 등심이 삼겹살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찬밥 신세였던 부위가 귀한 몸이 된 거예요. 마케팅이 성공해도 너무 성공한 케이스랄까요? 자, 이제 삼겹살을 먹을 때마다 한 번쯤 드는 그 질문.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따져볼게요. 삼겹살 백지 기준으로 열량이 약 33만 350kcal, 단백질 16g, 지방은 30g 정도예요. 지방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적색육을 2어군, 그러니까 발암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발표 나왔을 때 한국이 뒤집어졌잖아요. 삼겹살이 담배랑 같은 등급이라고요? 여기서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해요. 가공육, 그러니까 햄이나 소시지는 1군 맞아요. 근데 삼겹살 같은 생고기는 2어군이에요. 그리고 2어군이라는 게 뭐냐면 매일 엄청난 양을 장기간 먹었을 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가끔 먹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드와인도 2어군이고 야간 교대 근무도 2어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돼지고기 소비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미국보다 낮아요. 왜일까요? 삼겹살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상추, 깻잎, 마늘, 쌈장, 김치, 채소를 같이 잔뜩 먹는 거예요. 혼자 폭식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 먹는 문화도 있고요. 포화지방 논쟁도 최근엔 좀 복잡해졌어요. 예전엔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했는데 최근 10여 년 연구들은 포화지방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 섭취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삼겹살 자체가 독은 아니에요. 매일 과식하고 탄 부분만 골라 먹고 소주를 병으로 마시면 그게 문제인 거지, 가끔 즐기는 삼겹살 한 점이 여러분 수명을 확 줄이진 않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삼겹살보다 같이 마시는 소주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알코올이 지방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삼겹살은 억울할 수 있어요. 이제 삼겹살 이야기를 좀 더 크게 봐볼게요. 삼겹살은 이제 그냥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동남아 가보면 한국식 고깃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SAMG와 EOPSAL이라는 이름 그대로 메뉴판에 올라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지도 않고 그냥 삼겹살이에요. 왜 이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불판 위에서 직접 굽는 경험 자체가 재미있어요. 먹는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상추에 싸먹고 마늘 올리고 쌈장 찍고 조합을 직접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K-드라마, K-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삼겹살은 비주얼도 좋고 냄새도 좋고 경험도 재미있어서 K-푸드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찬밥에서 국민고기로 이제는 K-푸드 대표 주자까지. 삼겹살의 신분 상승이 대단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실용적인 이야기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삼겹살을 더 맛있고 그나마 덜 부담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불 세기를 조절하세요. 너무 강한 불에 오래 구우면 탄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바람 가는 물질이 생성되는 구간이에요. 중간 불에 천천히 탄 부분은 잘라내고 드세요. 두 번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건 과학이에요. 상추, 깻잎, 마늘이 그냥 맛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채소의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일부 완화해줘요. 세 번째, 환기. 실내에서 고기를 구울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삼겹살 자체의 독성 문제라기보다 연기 문제인데 환기만 잘해도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주를 조금 덜 마시세요. 이게 사실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삼겹살 데이. 처음엔 남아도는 부위를 팔기 위한 마케팅에서 시작됐을지 몰라요. 숫자 맞추기 말장난으로 만든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군가를 만날 이유가 되고 같이 둘러앉을 이유가 되고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일상을 내려놓을 이유가 됩니다. 마케팅이 문화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마케팅이 아니에요. 오늘 삼겹살 한번 구워 드세요. 상추에 마늘 올려서 한 입 크게. 탄 부분은 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